네, 안녕하십니까. 달려라병원 박재범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 탈구 방카르트 리페어 수술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환자는 28세 남자 환자분이고 운동선수입니다. 지속적으로 탈구 증상이 있어서 또 이 병원에 수술을 할 마음을 가지고 내원했던 분인데요. 외부에서 MRI를 시행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내원을 하였습니다. 먼저 XR 이미지를 보면은 휴메러스 뒤쪽에 힐사크 리전이 굉장히 크게 넓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카르트 리전 부분도 굉장히 심하고 그 뼈 모양이 앞과 뒤쪽이 대칭이지 않을 정도로 글레노이드 1호전도 충분히 많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서전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램플리스트지를 동반할 것인지 아니면 앞쪽에 그 본 블록이나 라타직 같은 본 프루처를 동반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웬만하면 단순하게 방카르트 리페어만 해줍니다. 정확하게 방카르트 리페어를 잘 해주고 캡슐러 시프트를 해주면 이렇게 심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스테이블한 어깨를 확인할 수가 있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크닉을 정확하게 익혀서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관절 개형 영상을 좀 보겠는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테랄 데크비투스 포지션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안테리어 포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안테리어 포탈은 서브스캡 바로 위쪽에 만들어서 가능한 아래쪽으로 내려서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트랜스 서브스캡 포털을 만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우에 보면 충분히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도 수술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테리어 포털을 만들 때 특히 포털을 만들 때에는 캡슐의 구멍이 여러 개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슐의 구멍이 여러 개 날 경우에는 그쪽으로 물이 새어나와서 조인트를 관절을 소프티슈 스웰링을 많이 만들어서 수술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위칭 스틱을 이용해서 스위칭 스틱을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캐뉼라를 넣게 되는데 이때 캐뉼라는 적절하게 큰 캐뉼라를 넣어서 라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위치에 안테리어 포탈을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앞쪽에 남아있는 조직이 MRI에서 본 것처럼 하나도 없죠. 거의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힐사크 리전도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빌라이즈를 하기 전에 먼저 카틀리지를 일부를 제거를 해서 앵커를 박을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요. 모빌라이즈를 먼저 할 경우에 여기서 생기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카틀리지 조각들이 그 틈으로 뼈와 그 티슈의 틈으로 끼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카틀리지를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모빌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카틀리지를 제거를 할 때에는 너무 적은 양으로 할 필요 없고 지금 링크렛의 한 너비 정도 한 5mm에서 6mm 정도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금 제거하게 되면 앵커를 삽입을 할 때 너무 엣지에 삽입을 하게 돼서 앵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제 경우에는 캡슐을 조금 메디알로 시프트를 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시프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한 너비로 카틀리지를 제거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제거가 된 후에는 쉐이버를 이용해서 조각들을 제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제거를 한 후에는 킹피셔를 이용해서 모빌라이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면 그 라스비나 나이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뛰는 과정이 중요한데 너무 힘이 없는 인스트루먼트를 이용을 한다면
잘 모빌라이제이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을 띄어서 올린 모습인데요. 처음에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대개의 경우 이렇게 봉합할 만한 티슈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좀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피가 난다고 해서 너무 제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포털이 유지가 돼서 물이 새지 않는다면 그 물의 압력으로 피가 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쉐이버로 일부 붙어있는 어디전 되어 있는 조직들과 지저분한 조직들을 제거를 합니다. 보통 어디전을 제거를 할 때에는, 풀어줄 때에는 머슬 레이어가 보일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모빌라이제이션이 잘 됐죠. 아까 아래쪽 6시 쪽에 조금 카틸리지 제거가 좀 덜 된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버로 추가적으로 뼈를 노출을 시키고 아래에서부터 6시에서부터 1시 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본을 노출시킵니다. 아래쪽에 조금 6시 쪽에 부족한 부분을 마저 카틸리지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하게 본을 노출시키지 않으면 앵커를 박을 때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카틸리지가 충분히 제거가 돼서 앵커를 어느 정도 메디알에 박는다는 느낌으로 박는 것이 좋습니다. 방크라트 수술할 때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앵커를 삽입을 할 때 엣지에 박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엣지에 박으면 안되고 글레노이드 페이스에 박는다는 느낌으로 삽입을 해야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포털을 하나 더 만드는데, 어떤 분들은 앞쪽에 바이세스 바로 아래쪽에 안테리어 스피리어 포털을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로 라테럴 포털, 즉 트랜스 커프 포털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커프가 혹시 상할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대개는 그 커프를 통과한다는 느낌보다는 머스큘러 테니러스 정션 쪽에 포털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만들게 되면 커프의 손상 없이 포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할 경우에는, 포털을 만들 경우에는 너무 안테리어 포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니들을 확인을 해보고, 니들은 커프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캐뉼라를 넣을 때에는 가능하면 메디알로 쉬프트를 해서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선 쪽에 캐뉼라를 넣는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포털을 만들었고요. 이제 앵커를 삽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앵커를 삽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틸리지 마진 쪽에 이 부분이 사실은 엣지는 아니죠. 글레노이드 엣지는 아니고 글레노이드 엣지에서 한 5mm 정도 안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첫 번째 앵커를 삽입을 해주는데, 이때 가이드를 이용해서 헤드를 약간 밀어야 적절한 앵커 삽입 각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앵커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실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먼 쪽에 있는 실을 아까 추가로 만들었던 트랜스커프 포탈로 빼놓습니다. 셔틀 릴레이를 할 계획입니다. 라스트를 이용을 해서 티슈를 뜨게 되는데, 가능하면 아래쪽, 바깥쪽을 떠서 어느 정도 슈피리어 시프트를 한다는 마음으로 떠야겠고, 또 범퍼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떠야겠습니다. 이때 그냥 뜨기보다는 티슈 그리스퍼를 이용해서 티슈를 리덕션을 해보고,
그 위치에서 뜨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약간 아래쪽, 안쪽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때 어시스트는 휴메르스 헤드를 약간 들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셔틀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SMC 노트를 이용을 해서 타일을 하는데요. 이대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타일을 한다고 하면 티슈 포털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타일을 하면서 오히려 티슈를 아래쪽으로 밀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슬라이딩을 한 후에 슬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슬라이딩을 한 후에 티슈를 그라스퍼를 이용해서 리덕션을 지금처럼 하고 그 후에 타일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MC 노트를 만든 후에 추가적으로 하프 H를 2번 정도 더 합니다. 자, 하프 H를 하고 있죠. 네, 이제 두 번째 앵커를 삽입을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앵커를 삽입을 합니다. 역시 카틀리지 맞은 쪽에 삽입을 하는데요. 카틀리지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가이드를 위치시키고 적절한 위치에 앵커를 삽입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도 가이드를 이용해서 살짝 헤드를 밀어야 적절한 각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앵커를 삽입을 했고 먼 쪽에 있는 실을 트랜스커프 포털로 옮겨놓고 라스를 이용해서 뜨는데 이때도 똑같은 요령으로 티슈 그래스퍼로 티슈를 살짝 잡고 라스를 이용해서 떠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살짝 당겼죠? 적절한 위치를 잡고 뜹니다. 이때도 약간 아래쪽에 떠서 위쪽으로 여전히 시프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뜨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일을 하는 것도 동일한 요령으로 SMC 노트를 만들고 슬라이딩을 적절하게 한 후에 그라스퍼를 이용을 해서 티슈 그라스퍼를 이용해서 리덕션을 해서 티슈와 실의 위치를 정한 후에 매듭을 조여줍니다. 네, 하프 H를 2번, 3번 정도 하고 컷합니다. 자, 역시 세 번째 앵커를 삽입을 하고 있죠. 이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슬라이딩을 하고 있지만 이대로 타일을 만들면 안되고 리덕션을 실과 티슈 리덕션을 한 후에 좋은 위치에서 타일을 해야 합니다. 3시에서 2시 사이에도 가능하면 저는 하나를 더 삽입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티슈가 두껍지 않고 캡슐 정도의 느낌으로 조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보다는 덜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서브스캡을 싸고 있는 캡슐을 다이섹션을 해서 리페어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 부분도 앵커를 삽입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지금처럼 스피리어로 또는 메디알로 약간 쉬프트를 하는데요. 우리가 IGHL의 안테리어 밴드가 보통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3시 정도까지 올려서 고정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수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부분에 비해서 티슈가 두께가 얇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을 좋은 자리에 위치시키고 티슈를 리덕션하고 타일을 합니다. 리페어가 잘 돼서 좋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RF 디바이스로 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모양으로 수술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쉐이버를 이용해서 마지막 이리게이션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